안녕하세요. 서울바른교정치과 조건철 원장입니다. 지난주에 아침 산책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댓글 주셔가지고, 사실 유튜브 자체에는 댓글이 3개밖에 없긴 하지만 제가 그 영상, 또 그 영상을 공교롭게도 그 영상을 찍어 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막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게시물이 스레드에 딱 보이더라고요. 부모 배경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, 이러면서 부모의 배경 없이 절대로 강남에 집을 살 수 없고 좋은 대학 갈 수 없고 이런 식의 글을 누가 막 써놨길래, 제가 그 밑에다가 제 인생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그 영상을 링크를 걸어 뒀었거든요. 네,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딱 4글자 댓글을 남기셨어요. 희망 고문 이러면서 이렇게. 그 댓글을 보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. 마음이 아팠고, 진짜 어떻게 희망이라는 단어에 고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, 좀 더 노력하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게 고문처럼 느껴지는구나,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. 그런 마음이 갑자기 일요일 밤에 들어서 오늘도 아침에 아들을 스쿨버스 태워서 보내고 또 이제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면서 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걷고 있고요. 저희 병원 대기실에 보면요, 만화책이 쫙 있거든요. 제가 개원할 때부터 만화책을 한 세트씩 들여놨는데, 제 어린 시절에 사실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. 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맨날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집 앞에 처음에는 막 비디오 같은 거 빌려주던 곳이었는데, 만화책을 빌려주는, 다들 그거 기억하면 40대인데 아무튼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좋아했던 만화책들, 드래곤볼, 슬램덩크, 미스터 초밥왕, 그 다음에 닥터 노구찌, 이거 4개가 저희 병원에 쫙 전질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. 어린 시절에 여러 만화책들이 많죠. 막 자극적이고 그냥 그저 재미만 추구하는 그런 만화책들도 많았지만, 저는 유난히 그런 만화책들에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슬램덩크가 워낙 유명하니까, 그죠? 슬램덩크에 보면 이제 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. 그 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, 포기하는 순간 경기 종료다. 마지막까지 진짜 포기하지 않고, 그런 말들, 어찌 보면 되게 오그라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일본 만화들의 특유의 그런 좀 감성적인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린 마음에는 되게 위안이 됐던 것 같고, 그래, 포기하면 그 순간 진짜 끝나는 거야, 포기란 없다,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불꽃남자 아십니까? 불꽃남자 정대만, 나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정대만이지 14번, 이런 그런 것들이 진짜 그래도 사회를 살아가는 초년생들 혹은 지금 중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좀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리고 닥터 노구찌라는 만화,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, 실제로 존재하는 노구치 히데오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조금 또 그것도 좀 일본스럽게 감성적인 이렇게 양념을 쳐서 만든 그런 만화인데, 실제로 최근에 바뀐 신권 1000엔짜리 말고 얼마 전까지 쓰던 그 1000엔짜리 지폐에 있는 인물이 노구치 히데오입니다. 노구치 히데오. 그래서 그 닥터 노구치라는 만화를 보면 이제 일본 시대 때, 그때가 아마 닥터 노구치 시절이 우리로 치면 우리 일제 시대 그때겠죠, 그죠? 일본 한참 전쟁하고 이러고 있을 때인데 어렸을 때 이렇게 일본은 집안에 화로 같은 게 막 있었잖아요. 이제 거기에 이제 넘어져가지고 손을 막 대어가지고 손가락끼리 화상을 입으면서 막 붙었던 그런 사람인데, 정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혼자,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막 특히 더 감정이입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
정말 지독하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그걸 극복을 하고 의사가 되고, 그 다음에 막 전 세계적으로 공헌을 한 그런 세균학자, 세균을 관련으로, 그러니까 임상을 못 하잖아요. 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환자를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세균을 연구하는 그런, 사실 이제 1000엔짜리 지폐에도 등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인물까지 된 건데, 그 일대기를 다룬 만화거든요. 저희 대기실에 있으니까 저희 환자분들은 오셔서 꼭 보시길 바래요. 아, 그 다시 봐도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. 제가 최근에 그 닥터 노구찌를 제일 마지막에 지금 드렸는데 그걸 드려놓고서 다시 읽는데, 아, 나이 40이 넘어서 읽어도 다시 눈물이 나요. 그 정도로 진짜 어린 마음에 읽었던 그런 만화들. 그리고 미스터 초밥왕도 좀 약간 설정이 좀 그렇긴 하지만, 모르겠어요. 이게 사람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막 오글거려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,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 미스터 초밥왕도 보면 쇼타가 혼자 동경에 상경해가지고, 고향인 오타루에서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초밥집을 운영하시는데, 그 막 사사초밥이라는 그 거대 자본의 그 고등학교 동기가 그 사사초밥의 아들인 거죠. 막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구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초밥에 임해서 동경에서 이제 초밥 대회 막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,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금이환영 해가지고 아버지 일을 막 도와드리고 막 그러는 내용들이, 그게 나쁘게 표현하면 지금 댓글에 달린 것처럼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저는 절대로 희망은 고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, 그런 부분들이 제 인생에서 어찌 보면 그냥 정말 만화책이지만, 그런 만화책들이 그래도 어린 마음에 참 힘들고, 아, 나는 왜, 사실 저라고 해서 막 어린 마음부터 그냥 막, 아,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생각을 했겠어요. 저도 진짜 원망의 아이콘이었죠. 전 진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. 어렸을 때 나는 왜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, 아,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막 이러면서 친구들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그랬던 시절 당연히 있습니다. 저도 사람인데. 그랬죠. 맨날 엄마한테 투덜투덜하고 막 그랬는데, 결국은 또 보면 그런 만화책들을 보면서도 마음의 위안을 조금씩 얻고, 그래, 실제로. 그리고 닥터 노구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와닿았던 것 같은데, 실제 스토리니까 약간 각색은 되었을지언정, 뭐 슬램덩크나 미스터 초밥왕 같은 그런 픽션들조차도 마음에 좀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다면, 또 닥터 노구찌 같은 만화들이 어린 마음에 주던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. 그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이 없다면, 과연 우리는 정해진 대로 그냥 아, 나는 이 정도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야지.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잖아요. 최근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들 하고, 계층과 막 사다리 뭐 이런 표현들, 뭐 예전에 뭐 그런 표현들, 유리천장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뭔가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, 그래도 우리가 한 평생 인생을 사는데, 특히 젊은 친구들, 어린 친구들, 이거 어린 친구들이 이런 영상을 못 보겠죠. 그러니까 제가 애들 그래도 불러서 모아놓고 나름의 세뇌를 야, 할 수 있어, 괜찮아 이러면서,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너무, 지난번에도 너무 서글플 것 같다는 표현했는데,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조차 사라진 인생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 것 같아요. 우리 모두 희망을 좀 가져보자.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댓글들, 나쁜 댓글들 달릴 수도 있어요. 정말 이렇게 좀 보는데 좀 속상한 댓글들도 사실 있어요. 보면
뭐 너의 자식들과 손자들도 너랑 똑같은 환경에서 살게 해봐라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? 뭐 그런 댓글도 있고 뭐 저보고 뭐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면서 뭐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아나 약간 이런 댓글들도 막 달려있던데 현실의 고달픔이 좀 그런 시니컬함을 만들어낸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좀 들었고 그렇죠. 공부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것도 일종의 재능의 영역이라서 제가 뭐 노력하면 모두가 다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. 왜 당신 노력 안 했나요?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사실 뭐 제가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나 이제부터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막 이런다고 막 미친 듯이 노력을 한다고 제가 박지성 같은 축구 선수가 됐을 리가 없고 모두가 다 타고난 약간의 탤런트가 있죠. 저는 그 중에서 뭔가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는 공부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조금 더 재능이 있었던 것 같고, 근데 이제 그런 재능 각자 이제 자기가 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. 저는 공부가 무조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제가 작년에 애들 데리고 강연회 하는데 어떤 애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자기는 사실 솔직히 공부에 너무 소질이 없는 것 같고 공부에 흥미도 없고 취미도 없고, 근데 자기는 지금 노래하고 춤추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. 그 제 환자 중에 있거든요. 그 약간 모델처럼 비슷하게 활동하는 애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걔한테 그랬어요. 좋다. 공부가 정답이 절대 아니다. 뭐 무조건 야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게 인생이 짱이야 이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. 그죠? 너 그럼 열심히 해라. 너가 진짜 그 사랑하고 열정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 있다는 게 이 나이에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다. 열심히 해라. 대신 내가 그때 제가 이제 애들 붙들고 공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막 이런 막 방법들 이런 거 설명해 줬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열심히 해라. 사실 솔직히 공부야 적당히만 잘해도 적당히 리워드가 만약에 있는 그런 거라면 춤추고 노래하는 건 진짜 적당히 해가지고는 진짜 이도저도 안 되는 거잖아요.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해줬거든요. 진짜 열심히 하라고. 정말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후회 없다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,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인 게 모두가 다 진짜 끝까지 노력해서 무조건 서울대 갈 수 있고 의사 치과 의사 되고 다 그런 거 아닌데, 그렇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못할 것만 같았던 걸 이뤄낸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렇지 않나요? 뭐 학벌이 서열이 있으니까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라 이렇게 또 나쁘게 말하다 보면 되게 조심스러워서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. 그게 아니라 뭐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. 사실 어느 정도 이 학교보단 저 학교가 더 좋은 것 같고, 만약에 또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이 학교 저 학교 두 개 붙여줬을 때 많은 확률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이 사실 더 인기가 있고 경쟁률이 높고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인기 좋은 대학교가 되는 건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?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지.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나는 진짜 너무너무 노력했는데도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봐 할 것도 없고, 대학교 들어가는 게 인생의 끝이 절대 또 아니거든요. 대학교가 다인가요? 아니거든요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또 그 뒤로도 인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, 최근에 또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. 뭐 학벌에 대해서 뭐 어느 대학교, 특히 이제 우리 의사 치과의사 같은 사람들은 뭐 출신 대학이나 이런 거를 또 써놓기도 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양력에 서울대학교 졸업 이렇게 막 써놓지만 어떤 분들이 또 막 그러거든요. 고등학교 때 수능 한번 잘 본 걸로 평생을 울고 먹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던데,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, 지금 제가 이제 인비절라인 이런 거 되게 열심히 좀 하거든요. 교정 중에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어찌 보면 이 학연에 좀 이렇게 학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게, 제가 굳이 뭐 우리 학교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뭐 다른 학교 무시하고 우리 학교끼리만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, 하다 보면 결국 우리 학교 선배들만 만나게 되거든요. 의국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뭐 서울대 교정과 선배님들하고만 소통하고 지내고, 사실 다른데 교정과 소통할 길이 없어요. 잘 몰라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, 근데 이제 이번에 인비절라인이라는 거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제 인비절라인 패컬티가 되고 인비절라인 열심히 하는 원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
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. 아, 내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일 수 있었고 자만하고 살았구나. 서울대가 무조건 야 그래도 내 서울대인데 약간 이런,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마음 없지 않았거든요. 근데 막상 보면 뭐 서울대가 아닌 다른 치대를 나오신 원장님들 중에서 정말 와 보면서도 대단하다, 와 대박, 진짜 대단한 원장님들 많아요. 결국은 저처럼 이렇게 40대 중반 정도 되면 어느 치대를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치과에서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그 앞줄에 맨 처음에 있는 그 나 무슨 어디 치대 졸업, 이거를 거의 무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진짜 아예 무의미하다 이렇게 표현하기엔 또 말이 안 되지만,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. 진짜 어떤 치대 나왔냐,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고, 저는 사실 어찌 보면 좀 그걸 좀 이제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진짜 그게 다가 아니다. 제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. 양력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병원 오픈할 때 이제 양력판을 하나 딱 만들잖아요. 나 무슨 대학 졸업했고 어디 레지던트 했고 나 뭐 했고 막 쓰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양력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.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? 이런 생각하고 있고, 저는 이제 3년 전에 이제 확장 이전해서 병원을 옮겼는데 그때 양력판을 한번 싹 바꿨죠. 그러면서 뒤로 추가된 것들이 더 많아요. 뭐 우수증례상을 수상했다든지, 아니면 뭐 글로벌 갤러리 케이스를 올렸다든지, 인비졸라인 패컬티가 됐다든지,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가 돼야죠.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. 양력은 살아 움직여야 된다. 한번 내가 여기까지 딱 양력판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양력에 안주해가지고 그냥 같은 일만 반복 재생산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면 발전이 없고, 그런 게 뭐 앞서 말 그대로 20살 때 수능 한번 띡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교 한번 간판 한번 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인생 쭉 밀고 나가면 안 되죠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들 어제 열심히 학교를 가기 위해 뛰어가는 학생 있네요.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참 그 희망 고문이라는 네 글자에 제가 한동안 좀 꽂혀가지고, 아이고 진짜 제 어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제 어렸을 때 그런 인생들의 낱낱한 면들을 제 입으로 설명드리면서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마저도 누군가에게는 희망 고문처럼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아나 뭐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마음을 또 오늘도 아침 산책을 통해서 한번 또 남겨보고 싶었습니다. 여러 이야기들 앞으로도 아침에 아들 보내놓고 이렇게 걸으면서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겨울이라 점점 해가 짧아져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밤에 찍는 것처럼 나올지는 않을지 모르겠네.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들을 벌써 한 18분 찍었네요. 이 길이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끝까지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, 날씨가 오늘 대구 춥네요. 대구 거의 초겨울 날씨라는데 항상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